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제일 그지 같은 거 이거 아닌데? 네? 아, 또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표준원가 계산이라고 더럽게 많이 내는 거 있어요.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여기 시험에 많이 나와요. 자, 일단 275페이지 가시고, 왜냐면 회차 불러드려야 되니까 회차 불러드리면 여러분들 여기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포기하면 안 되겠구나. 자, 275페이지 표준원가 계산. 거기 제1절 개요 있죠, 개요. 제1절 개요 있죠, 여러분들. 자, 거기 개요에다가 회차 좀 적어주세요. 개요에다가 자, 82회 10, 84회 8, 103회 10. 다시 한번 82회 10, 84회 8, 103회 10. 요건 이론 문제. 말 문제.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냐면 277. 자, 277페이지에 제2절 차이 분석 있죠. 이게 계산 문제 나옵니다. 차이 분석. 여러분들이 저 분석하기 싫어요라고 해도 나와요. 죄송합니다. 자, 차이 분석에다가 86회 10. 86회 10이라고 적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279페이지. 279페이지. 예제 6-1 있죠? 예제 6-1에 직접 재료 원가 차이 있죠? 이게 직접 재료비 차이. 거기에다가 두 개 적어, 두 개. 97회 10. 102회 9. 다시 한번 97회 10, 102회 9. 여기까지 괜찮죠? 자, 280페이지. 여기가 압도적이야, 압도적. 자, 280페이지 예제 6-2 있죠? 얘 보니까 7개죠, 7개? 7개. 7개 적어주세요. 85회 9. 88회 10. 90회 10. 92회 7. 그 다음에 94회 10. 95회 10. 101회 10. 다시 한번 85회 9, 88회 10, 90회 10, 92회 7, 94회 10, 95회 10, 101회 10. 자, 그 다음에 어디냐면 282. 282페이지. 맨 위에 2번 고정제조 간접원가 차이 분석 있죠? 두 개, 얘는 두 개에 두 개. 자, 78회 8. 91회 10. 다시 한번 78회 8, 91회 10. 여러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돼요? 열심히 하셔야 돼요. 뭐야? 배...
모든 원가를 실제로 하는 거. 맞죠? 그건 이미 했었지만 원가 계산이 너무 느려요. 맞죠? 그래서 원가 계산을 신속하게 하자라고 해서 우리가 정상원가는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는 단기 중에 실제 발생이 나오니까 실제 발생액으로 하는데 제조 간접비의 실제 금액이 기말에 나오니까 원가 계산이 늦어지잖아요. 그래서 단기 중에 우리가 예정 배부하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요 정상원가 계산은 우리가 언제 나오냐면 얘는 예정 배부를 단기 중이에요. 그렇죠? 근데 표준원가 계산은 이걸 원가를 사전에 기초에 미리 설정해버려요. 표준원가는 그래서 표준원가 뭐냐?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를 전부 다 사전에 미리 짜놔요. 그렇죠? 그럼 얘는 원가 계산이 더 신속하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일단 그래서 나중에 하시겠지만 표준원가 계산의 장점은 원가가 진짜 신속해요. 그렇죠? 그리고 통제를 할 수가 있어요. 들어보실게요. 뭐냐면 자, 여러분들 우리 회사가 만약에 그런 거 있죠. 경영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각 부서의 성과를 평가해야 돼요. 성과를 평가해야 되니까 만약에 우리 회사가 어떤 물건을 사와요. 사올 때 물가 상승률 같은 거 고려해가지고 제품 한 개당 우리가 하나에 50원씩 사와야 되겠다라고 짜놓는 거예요. 뭐 이상한 금액으로 하지 않아 절대. 그래서 50원 주고 사와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회사에 그 구매 부서 있죠. 구매 부서가 그 원재료를 하나당 50원, 58원에 주고 사온 거예요. 그럼 8원 더 썼죠. 알고 보니까 구입 부서가요. 협상을 잘 못했어. 약간 그거야 뭐라고 해야죠? 약간 잘 협상에서 막 남의 뭐라고 하죠? 팔랑귀? 팔랑귀여가지고 원가를 비싸게 사온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그 8원에 대해서 통제해야죠. 야, 50원의 표준을 세워놨는데, 야, 너 58원 주고 사왔어? 어디에서 그만큼 8원을 더 비싸게 사왔는지 분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나중에 그 구매부서한테 성과금 안 줘야 되겠죠. 좀 적게 주거나. 그럼 걔가 나중에 열받아가지고 열심히 더 하겠지. 잘해보자. 나 성과금 받겠다. 너 다른 부서는 성과금 받는데 나만 못 받는 거야. 알죠?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예산을 다 세워요. 알죠? 사전에 다 예산을 세워. 우리 인부분들이 1시간당 얼마를 주면 되겠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제품 한 개를 만드는데 한 3시간 정도 작업하면 되겠다. 이런 표준을 다 세워놓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하고 차이 나는 걸 분석하면 그만큼 성과평가에도 유리하고 직원들 통제도 하고 성과금 받기 위해서 그만큼 열심히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믿으실 거지만 표준원가 계산은 우리가 종업원을 통제할 수도 있고 성과평가에 유용하고. 아셨죠?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그래서 표준원가 계산이 요거예요. 우리가 공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예요. 그러니까 목표를 여러분들 정말 이상적 목표를 세우진 않아요. 현실 가능한 목표를 세우지. 그렇죠? 지금처럼 경제가 어렵거나 그러면 여러분들 그건 다 고려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종업원이 휴식하거나 아니면 종업원의 복리후생비 같은 거 다 고려합니다. 종업원이 여러분들 뭐 우리가 재료 같은 거 사올 때 우리가 수입하는 국가면 또 재료가 여러분들 사오기가 좀 힘들 수 있잖아요. 환율 같은 거 다 고려해서 합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중요한 게 시험에 얘가 출제가 많이 돼요. 뭐냐면 실제 원가와 기초에 사전에 세워놓은 표준과의 차이 분석이야. 그래서 여기에서는 뭘 구하는 거냐? 우리가 불리한 차이냐, 유리한 차이냐? 무슨 말인지는 그 설명. 자, 그럼 여기 보시죠. 자, 그럼 여기 표준원가 계산인데 잘 보실게요, 여러분들. 좀 암기 좀 부탁드려요. 암기 좀 부탁드려요. 뭐냐면은요. 자, 예를 들면 자, 우리 회사가 제품을요. 어떻게 할까? 자, 우리 회사가요. 제품을 한 개를 만들어요. 제품을 한 개 만들 때 뭐가 있냐면 가격 표준이라는 게 있고 수량 표준이다라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회사가 재료를 사와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재료를 사올 때 이상적으로 우리가 제품 한 개를 만들 때 재료가 2kg 정도 2kg 정도 투입되면 좀 적정하다라고 표준을 세운 거예요. 맞죠? 그래서 여기서 수량 표준은 우리가 직접 재료비로 따지면 여기 보실게요. 여기. 보시면 우리 회사가 이렇게 된 거예요. 킬로그램당 100원에 사오면 적정하겠다라고 표준을 세우는 거예요. 되세요?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킬로그램, 몇 킬로그램이 투입될지도 우리가 표준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자, 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SQ 이런 거 무시하고. 우리 회사가 제품 한 개를 만드는데 3kg 정도 투입하면 적정할 것 같다라고 표준을 세워요. 그럼 우리가 자, 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표준을 세울 때는 수량의 표준을 세우고 가격의 표준을 세워요. 알죠? 그랬을 때, 자, 외워주세요. 우리가 표준 가격 있죠? 표준 가격을 뭐라고 하냐면 SP라고 해요, SP. 알죠? SP는 뭐냐면 스탠다드 프라이스. 영어 좀 했어요? 죄송해요. 스탠다드 표준? 알죠? 왜냐면 다 써요. 이걸로 써요. 왜냐면 한글이 너무 길어. 한글이 길어 문제. 그래서 다 SQ, SP 이렇게 씁니다. 다. 알죠? 다 거기다 가격 표준 이렇게 하면 팔 아파요. 사람 죽어요. 그 다음에 수량 표준은 우리가 S, 표준, 스탠다드. 그 다음에 우리 수량을 뭐라고 하죠, 영어로? 그죠? quantity. 발음 죽이죠? 퀀터티요, 죄송해요. 그래서 SQ라고 해요. 알죠? 그래서 우리가 요 SQ 곱하기 SP 있죠? 요 SQ 곱하기 SP를 뭐라고 하냐면 단위당 표준원가라고 불러요. 단위당 표준원가. 맞지? 이거잖아. 여러분 내가 만약에 자 들어보실게요. 내가 만약에 쌀 하나당 300원 주고 사오면 되겠다. 이렇게 표준을 세운 거예요. 쌀 하나당 300원. 근데 그 300원은 다시 우리가 쌀 킬로그램당 얼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쌀을 한 개당 300원 주고 사오겠다라고 하면 이 300원 안에는 우리가 만약 예를 들어 가지고 5kg이야. 그다음에 킬로그램당 60원 주고 사오겠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개당 가격 있죠? 한 개당 금액은 수량 표준과 우리가 수량과 단가로 나눠지는 거예요. 수량과 단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 SQ 곱하기 SP 하면 우리가 단위당 표준 원가가 돼요. 그러니까 수량 표준과 단위당 원가 표준을 곱하면 우리가 한 개당 금액이 나오겠죠. 한 개당 금액. 알죠?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한 개당 300원 쓰는 거예요. 요거 우리가 단위당 표준 재료비라고 해요. 표준 직접 재료비 또는 표준 직접 재료 원가. 알죠? 자, 그 다음에 직접 노무비요. 자, 직접 노무비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직접 노무비에서의 가격 표준은 여러분 노무비는 사람의 노동력이죠. 그럼 노동력의 가격은 뭘까요? 시간당 인건비, 시간당 인건비. 맞죠? 그래서 우리가 그 최저임금 같은 거 있죠. 다 고려해서 회사가 시간당 얼마의 인건비가 나갔으면 딱 적정하겠다라고 표준을 짜는 거예요. 기초에. 알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이거 용어 다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회사가 우리 회사 이번에 시간당 1,000원의 인건비가 나가면 적정할 것 같아 라고 표준을 세웠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얘는 표준 임률이야. 임률. 외워주셔야 돼. 임률은 인건비에 대한 거. 임률. 인건비. 예. 자, 그리고 우리가 재료는 사오는 수량이죠. 사오는 수량. 맞죠? 사오는 수량이지만 우리가 사람의 노동력에서 수량은 뭘까요? 시간이에요. 시간. 그래서 인부분들이 제품 한 개를 만드는데 효율적으로 우리가 작업을 하면 몇 시간 정도의 작업을 할까라고 시간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품 한 개당 2시간 정도 작업을 하면 효율적일 것 같다. 라고 사전에 표준을 세우는 거예요. 이해되시는가요? 이렇게? 왜냐면 우리가 여기 아까 보셨지만 직접 노비가 시험에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시험에서. 네,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제품 한 개당 2,000원이 나오죠. 제품 한 개당 2,000원. 맞죠? 시간당 1,000원인데 2시간이니까 여러분들 표준을 세우면. 맞죠? 그러면 제품 한 개당 표준 직접 노후비는 2,000원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제조간접비예요.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제조간접비는 우리가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노후비 하나밖에 없죠. 근데 제조간접비는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워낙 많죠. 뭐 수선비도 있고 뭐 감가상각비도 되게 많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표준을 딱 세울 수가 없어요. 왜 세울 수가 없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선비는 수선의 수. 맞죠? 그 다음에 뭐 복리후생비는 종업원 숫자. 전기요금이면 전력, 우리가 전기 사용량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제조간접비는 표준을 세울 때 배부 기준을 딱 하나로 설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각각의 제조간접비는 워낙 배부 기준이 다르죠. 우리 제조간접 배부한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그 배부 기준이 다 달라요. 그럼 그거를 다 표준을 다 짜려면 사람 죽습니다. 맞죠?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하냐면 모든 제조간접비 그냥 하나의 표준을 써요. 그냥. 그래서 예를 들면 직접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하겠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워낙 낭비가 되니까. 알죠? 그래서 보시면 회사가 예를 들어서 회사에 여러 가지 제조간접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 여러 가지 제조간접비 중에요. 우리가 시간 있죠. 이 시간은 직접 노동시간이라 생각해 주시면 돼요. 시험에서 줄 겁니다. 직접 노동시간을 우리가 표준으로 세운 거예요. 배부 기준으로요. 그럼 우리가 제조간접비에서의 가격 표준 우리가 배부율이라고 하죠. 아까 우리 어저께인가? 우리 어저께 그 예정 배부율 할 때 어떻게 구했어요? 제조간접비 예상액을 제조간접비 배부 기준으로 나눠가지고 그 배부 기준당 얼마라고 사전에 율 짜놨잖아요. 어저께 안 했나? 했을 텐데. 했을 거야. 분명히 여러 했었어.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간, 우리 배부 기준당 얼마를 우리가 표준 배부율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어저께 했던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수량 표준은 시험에서 배부 기준이 되겠죠. 배부 기준. 그래서 제품 한 개당 우리가 2시간 정도 작업을 하면 괜찮겠다라고 표준을 세우는 거예요. 알죠? 여기에서의 2시간은 위에 있는 2시간하고 같아요. 알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서 제조간접비는 배부 기준을 줘요. 줄 수밖에 없어요. 알죠? 배부 기준을 원래 통일하면 안 되지만 통일 못하는 건 통일을 안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요. 알죠? 그럼 이렇게 하면 제품 한 개당 700원이 나오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표준을 우리가 제품 한 개당 표준 원가를 이렇게 설정을 미리 해놓는 거예요. 근데 그 표준 원가는 다시 가격 표준과 수량 표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죠? 네. 자, 이제 요거 하고 쉴게요. 요거 하고 밑줄 치고 쉼. 자, 여기 보시면 그럼 우리가 표준원가 계산의 의 및 유용성이니까 장점이 되겠죠. 장점. 자, 일단 장점은 뭐냐면 아까 원가가 되게 신속하다라고 했죠. 맞죠? 그래서 일단 신속하게 원가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조심하실 게 뭐냐? 우리 항상 기말에는 이용자들한테 뭘로 알려줘야 돼요? 실제로 알려줘야 되니까 기말에는 실제 원가와의 차이를 조정해서 당연히 실제 원가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시험에 어떻게 장난치냐면 그냥 기말에 표준 원가를 써도 된다. 그럼 장난치면 틀린 거예요. 원칙이. 표준 원가는 사전에 회사가 짜놓은 율이지 실제 발생액하고 차이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가 원가 계산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회사는 표준을 설정해 놓는 거지만 기말에 재무제표 작성할 때는 표준으로 작성하는 게 아니라 이용자한테 알려줘야 되잖아요. 알려줄 때는 실제 몇 시간 작업했고 실제 인건비 얼마 나가는지 알려줘야 돼요. 알죠? 그래서
조심하실 게 실제 원가로 전환하는 거지 기말에 표준원가 쓰는 거 아니에요. 그건 회사가 경영자 입장에 차이 분석을 통해 성과평가하려고 하는 거예요. 알죠? 다만 말 문제. 근데 만약에 표준 원가가 실제 원가와 유사하대요. 거의 없겠죠, 여러분들. 거의 무당이잖아요, 이러면. 그죠? 무당이잖아. 그러면 이때는 표준 원가로 측정 가능하다라고 표현도 합니다. 암기.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계획을 세운다라고 했죠. 그 계획을 금액으로 하는 게 우리 예산이잖아요. 우리 1월 1일 국방부가 예산 짜는 게 뭐예요? 금액으로 예산 짜죠. 얼마의 국방비를 쓸 것 같다라고 이렇게 예산 짜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예산 편성에 유리하다라고 해요. 그리고 아까 동그라미 3번 했었죠. 실제 원가와의 차이의 분석을 통해서 성과평가할 수 있다고. 맞죠? 잘했으면 상여금 많이 나가는 거고, 잘못했으면 상여금 안 나가는 거고. 맞죠? 그럼 난 상여금 받기 위해서 동기부여가 좀 되겠지. 맞죠? 또는 상여금 받았으면 더 받기 위해서 더 노력하는 거고. 맞죠? 그래서 우리 삼성전자는 1000배에 나갔죠. 상여금 1000배. 기본급에 1000배. 부럽더라. 기본급이 300만 원이면 와, 상여금 3천만 원이야. 죄송해요. 네,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 표준 원가는 허용 범위가 있어요. 허용 범위.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혹시라도 그 허용 범위를 초과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차 범위도 설정을 해요. 사전에 표준 세울 때. 근데 그 오차 범위를 초과해서 발생하면 그건 집중적으로 내가 예상치 못하게 더 발생한 거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통제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차이 분석, 아이고. 자, 밑줄 좀 칠게 죄송해요. 단점은 안 써놨네. 자, 어디로 가주시냐면 275페이지. 자, 275페이지 동그라미 1번의 세 번째 줄 밑줄 신속한 제품 원가 계산. 275페이지 동그라미 1번 세 번째 줄에 신속한 제품 원가 계산 있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의 밑줄 제품 단위당 원가가 변동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방금 표준 원가든 어저께 했던 정상개별 원가 계산이든 한 개당 얼마 이렇게 율 짜놓죠. 근데 실제 원가 계산은 몇 개를 생산하냐에 따라서 에어컨을 만약에 우리 회사가 겨울에 생산했어. 그러면 100개밖에 생산 안 했으면 단위당 원가가 올라가 버려요. 근데 만약에 우리 회사가 여름철에 에어컨을 생산했는데 100만 개 생산한 거예요. 그러면 단위당 원가 줄어요. 그러니까 실제 원가 계산 문제가 언제 생산하느냐에 따라서 단가가 틀어져 버려요. 근데 실제로 에어컨 만드는데 우리가 에어컨 구입할 때 뭐 알루미늄이라든지 그런 게 금액에 변동이 없다면 하나당 금액은 딱 통일되어 있는 게 맞잖아요, 일반적으로. 맞죠? 그럼 표준 원가는 하나당 얼마나 표준 딱 세우죠. 그렇기 때문에 몇 개를 생산하든지 간에 달라지진 않아요. 하나당 표준이. 알죠? 그 말이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의 밑줄 실제 원가 AQ 곱하기 AP. 여기에서 A는 좀 이따 하겠지만 액추얼입니다. 액추얼. 실제. 왜냐면 좀 이따가 실제는 AQ 이렇게 쓸 거거든. 그래서 AQ는 뭘까? AQ. AQ는 실제 수량. 맞죠? 실제 수량. AP는 그렇죠. 실제 가격.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AQ 곱하기 AP를 왜 실제 원가라고 불러요. 오케이? 밑줄 계속 실제 원가 AQ 곱하기 AP와 표준 원가 SQ 곱하기 SP가 되겠죠. 표준 원가 SQ, SP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성과평가에 유용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의 끝에 밑줄 예산을 편성하는 데 기초.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은 첫 번째 줄만 밑줄 표준 원가는 평가한 결과가 실제 원가와 유사한 경우에는 편의상 사용할 수 있어요. 물론 주석으로 실제 원가가 얼마인지는 주석으로 좀 알려주긴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문제 276페이지. 가끔씩 단점도 내요. 단점.
2번입니다. 이거 표준원가 계산의 한계. 근데 여러분 우리 표준원가가 능률적, 효율적으로 했을 때 표준이죠. 그거를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야 알지 처음부터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시간이 좀 오래 걸려. 그거 한번 효율적, 능률적으로 우리 표준 설정하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 또 단점 동그라미 1번 밑줄 끝에 표준 원가를 설정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 밑줄치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굵은색 글씨 밑줄입니다. 재무적 측정치, 원가 통제만을 강조하고 비재무적 측정치, 품질, 납기 등을 도외시한다. 이거 무슨 말인지 해볼게요. 자, 들어보시죠, 여러분들. 자, 우리 회사가 홍삼을 만드는 홍삼 저 뭐라고 하죠? 홍삼 이렇게 먹는 거? 홍삼이라고 하나? 그죠? 홍삼. 그 홍삼 말고 조홍삼, 홍삼 원액 먹는 거. 만약에 우리 회사가 사전에 홍삼을 만드는데 홍삼 원액 있잖아요. 그걸 한 개에 2kg 정도 투입하는 게 적정하다라고 표준을 세웠어요. 아셨죠? 근데 홍삼 한 개를 만드는데 실제로 1kg만 들어간 거예요. 되셨어요? 그럼 우리가 사전에 2kg이 투입돼야 되는데 1kg만 투입됐는데 한 개 만들었죠? 그럼 이건 우리 나중에 하겠지만 유리한 차이예요. 왜냐하면 한 개를 만드는데 2kg을 투입했어야 되는데 1kg만 투입했으니까 덜 들어가면서도 한 개 만들어냈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재무적 금액으로만 보면 1kg, 2kg 이렇게만 보면 분명히 유리한 거죠. 근데 1kg만 들어갔으면 여러분들 홍삼 그 먹을 때 뭐야 이거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달아. 맞죠? 그럼 사람들이 안 산단 말이에요. 그걸 무시해 그냥. 맞죠? 분명히 적게 들어갔으면 홍삼 같은 경우에는 맛이 좀 달고 쓴맛이 잘 없으니까 사람들이 안 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나? 여러분 받아들이시면 안 될까?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조금 투입됐다면 잘한 거죠. 재무적으로만 보면. 적게 투입되고도 한 개 만들어냈잖아요. 근데 적게 들어간 것만큼 사람들이 안 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많이 건강식품은 그 건강을 보조해주는 게 많이 들어가야 사람들이 많이 사지. 맞죠? 그런 건 무시하고 그냥 2kg, 1kg만 비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재무적인 것만 고려하고 숫자로 표시가 안 되는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 뜻입니다요.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밑줄. 객관적인 기준이 솔직히 없어요. 객관적이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좀 주관적인 개입이 되겠죠? 맞죠? 물가 상승률 이런 것도 주관이 좀 개입될 거 아니에요. 자, 됐습니다. 자, 10분 쉬셨다가 우리 4교시 때는 그 주무시면 안 돼요. 그렇죠? 왜냐면 제일 중요한 이제 계산 문제 하거든요. 여기까지 말 문제였고. 아시죠? 우리 교재를 통해서 예제 풀고 그다음 여러분들한테 기출 문제 여기 맡겨봐야 돼요. 워낙 어려우니까. 알죠? 자, 3시 45분에 3교시 하겠습니다.